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3번집 63번째 이야기고요. 남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다. 예, 저와 박성원 교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읽어주세요. 네. 착하기를 소문난 한 농부가 시장에 나가 농사지은 곡식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게 주인과 경찰이 쫓아와 농부에게 훔친 돈을 내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농부는 놀라 벌벌 떨면서 돈을 훔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돈을 훔쳐간 도둑놈 주제에 거짓말까지 한다고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몰려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평소에 그런 줄 몰랐는데 양심이 아주 썩은 놈이었다고 하면서 다들 속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다행히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농부는 풀려났지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해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나마 진범이 잡히고 풀려나오길 얼마나 다행이냐고 식구들이 위로해 주어도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 길로 시장에 나가 어제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를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지닌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이 농부처럼 억울하게 당한 일을 잊지 못하고 밤잠을 설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농부는 진범이라도 밝혀졌지만 제 경우는 진범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두고두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가까운 이들에게 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제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다들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얼마나 억울하니? 나도 속이 상한다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되면 들어주는 척할 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틈만 나면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일인데도 말할 기회가 오면 그때 억울했던 심정을 피력하느라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모릅니다. 그만큼 억울하다고 느껴진 일은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처럼 해야 할 일을 팽겨둔 채 그게 생업임에 불구하고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잊어야 합니다. 가슴에 맺힌 멍이 아물지 않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만든 상대방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애써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하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변명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려 들면 변명하지 마. 어른이 꾸지람을 하는데 잘 귀담아 듣고 있어야지 무슨 변명이 이렇게 많아 하고 야단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설명을 변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어른들은 참 권위적이야 하고 중얼거리면서 가능한 한 제 입장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태도는 저로 하여금 복종 잘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몰고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무척 싫었습니다. 제 생각과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군에서나 통하는 상명하복의 질서를 요구하는 게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부당한 일에 저 자신을 자초지종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지면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설명을 하되 변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설명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변명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았나 봅니다. 제 설명이 끝내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일이 더 엉키거나
악화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신영목 선생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엔 남에게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충동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를 애써 설명하려던 것은 내 자신의 결여를 나타내는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구나. 이젠 굳이 나를 설명하려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이 저를 부당하게 비방하더라도 더 이상 저를 설명하려고 않았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수장당한 병사들이 연기했을 때 한 신문에 추도의 글을 썼다가 비방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원인을 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느냐는 게 비방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의 친동생이나 친형, 당신의 아들이나 조카가 그렇게 수장되어도 나를 그렇게 비방할 것인가 하는 글을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설명의 글은 저 자신의 자신감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비난으로 응수하는 것은 불 속에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비방하는 자에게 의연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마흐메트가 알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알리가 마흐메트에게 자신의 일을 고자질했다고 생각하고 알리에게 대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알리는 처음엔 그 욕설을 꾹 참고 듣고 있다가 그만 참지 못하고 욕설로 맞받아쳤습니다. 그자 마메트가 알리 곁을 떠나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욕을 퍼붓는 두 사람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알리가 마흐메트에게 다가가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토록 무례한 욕을 참으라고 나 혼자 내버려 두었소? 마흐메트가 알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에게 욕설을 시작했을 때 그대는 잠자코 있었다. 그때 나는 그대의 주위에 천명의 천사가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천사들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나도 그대 곁을 떠난 것이다. 나를 욕하더라도 그 욕설을 못 들은 척하고 참고 있을 때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나도 똑같이 욕설을 받아치면 천사는 더 이상 나를 돌볼 까닭이 없어집니다. 서로 욕하면 결국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비방을 참는 것은 복수하기보다 더 쉽습니다. 깊은 강은 돌을 던져도 그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혜지 소장님 도착하셨었구나. 제가 못 보고 그냥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천사가 말보다 모여들었다가 천사가 다 떠난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 네? 천사가 천사가 다 모여들었다가 떠난다. 네, 너무 그러네요. 인상적이에요. 예. 음, 이 말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 사건이 자기 친형제처럼 느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느 상황에서는 완전히 저거는 남의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 좀 안대가 잘 돼야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까. 너무 자기 것만 따지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또 뭔가를 나를 변명하려고 하면 그게 변명이 되는 거지. 이제 나를 옹호하려고 하면 변명이 돼서 또 화를 불러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정우성 시인이 마지막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이야기에서 내가 거기를 쓰고 싶었지만 참았다는 거. 결국 그 우리들이 그거를 참는 거를 참 못하잖아요. 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가 네가 너의 정당한 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변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는 게 아마 그 너 인생에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그런 지혜를 설명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이제 막 그잖아요. 막 속에서 열분이 터져 나오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그런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이 아닐까. 우리가 왜 어른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라고 너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라고 하면 다 똑같은 말 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저, 듭니다. 저도, 저도 이 딱 들으면서 제가 왜 그 얘기를 진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 싶거든. 음악본과 위원장 할 때 딱 1년 하고 그 얘기를 자꾸 이게 왜 자꾸 떨어져. 너무 억울했다 했잖아요. 저 많이 얘기 들었죠. 제 얘기를. 예, 그때는 이제 그 상황에 딱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다 통했었어. 근데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그랬고 너무 화가 나 자고 나서 그냥 내 혼자 밖에 뛰어나가서 확 걷고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전화 와. 쌤 어제 너무 힘들었죠. 다 지켜봤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야. 내를 위로해 주니까 내 마음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읽으면서 맞다. 그때 내가 아무리 뭐라 한들 내가 그 얘기 뿐이니까 그래서 참아야 하는 게 맞구나. 진짜 그를 제가 느꼈고 그게 지금 8년 딱 지나고 어, 8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그만큼 세월이 지나도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도 우연히 내가 안 꺼내도 쌤 그때 그랬다 하면서 또 우리는 이야기를 그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나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끌릴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변명하고 이렇게 안 해도 진짜 세월이 이만큼 지나보고 그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끊어졌으면 모르지만 쭉 이어지다 보니까 나는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세상에 이제 진솔하면 다 통하고 있고 누군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일이 있어도 절대 변명 안 하고 그냥 내가 올바르게 했다라면 세월이 말하고 옆에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네트워크를 할 때 그런 뭐 사람들 관계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음, 예, 오해해가지고 맞죠. 오해해서 막그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것이 이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안 했죠. 음, 음, 거꾸로 미안하다고. 음, 어,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그분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음, 근데 재밌는 게 그래도 그 사람이 참 그것도 내가 잘못일 수도 있어요. 미안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거 맞아. 나는 이제 지금 그때는 이야기를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 한 것 같아. 결국은 또 내가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당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내 속에서는 내심 저 사람이 스스로 미안하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진짜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쟤는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고, 오해 살 만한 일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저한테 그렇게, 그리고 그 뒤에 종종 만났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풀어야 될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의 관계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 이렇게 만나서 독서 모임해도 이렇게 온라인에 만나니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볼 일 없어? 그래서 뭐 맘대로 해?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얼굴 안 보고 이루어지는 이 채팅들이 그렇게 험한 말들이 오가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상대방의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누군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래 우리 이것도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음. 이 농부가 대표님 억울한 마, 말씀 드리면서 그 지금 이 책자의 농부가 지금 1년, 2년, 3년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경찰이 그 경찰이 사과를 했더라면 이분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자기 음, 분풀이 이렇게 분한 거에 대한 그 자기를 분하게 만든 건 그 경찰이었던 거잖아요. 오해의 소지로.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런 거고 저도 이제 어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숭구리당당 숭당당식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지금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끙끙 이렇게 성격 유형도 있을 거예요, 아마. MBTI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 사람을 놓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미워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너무 많은 그 비방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다 그분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거를 알까,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 알려봤자 소용없잖아요. 당신 이러이러한, 본인은 엄청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서로 쌍방간에 그 대표님이 그런, 그, 그런 미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야 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성격이, 저도 그 성격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딱 해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경찰이 참 사과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신문 기자들이 이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해져요. 특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비방해놓고 그게 네가 이 사람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절대 사과를 안 하잖아요. 내가 본 건 나는 내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풀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참 그래서 저도 기사를 쓸 때 누군가 이제 어떠한 기사를 이렇게 의뢰받으면 조금 색깔이 있는 거는 좀 꺼려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 또 힘듦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도 파헤쳐야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잘못된 거를 파헤치는 것의 대부분은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는 것보다 저 잘못한 놈을 정죄하겠다는 게 사실은 더 큰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세상을 좋게 하겠다라면 또 다른 내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그 자극적인 그 기사, 자극적인 어떠한 노출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똑같은 거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상대가 죽든 안 죽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면 돼. 라는 그게 참 세상이 많이 해진 것 같아요. 예. 자극적인 거죠, 음. 세상이. 아니, 우리도 그 수업하다가 이 얘기 나왔거든요. 영화를 보든 뭐를 가든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막 주먹질, 험한 욕, 그 자극적인 장면 그런 게 자꾸 더 심하게 나온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거 된다고. 그런 게 자꾸 나와서
음. 맞아요. 너무 드라마는 더 심해. 잔인하고, 예. 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잔인하고 더 자극적이어야만 그 영화가 또 팔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또 그 또 상품을 팔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그 막 진짜 우리가 봐도 막 어떻게 저런 장면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들 오히려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자극받고 막 흥분되고 이러니까 더 이제 또 모델 그 탤런트들은 그런 연기를 해내야 되고 아 그런 거 할 때 아 그렇구나 그냥 하고 그냥 좀 씁쓸한 느낌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누구한테 질문을 했지? 그때 이민기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던가? 그러니까 누군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입장이 서로 반반 차이인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같은 이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사를 쓸 때 진짜 그거를 좋고 안 좋고 다 파헤쳐내야 되니까 아, 그런 거는 진짜 피해가는 게 맞다라고. 그냥 그래도 그만 누구 그거 없이 그냥 다 긍정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어떤 TV에서 나오는 그런 막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막 우리가 그때 막 제가 글 적었을 때 와 그런 걸 또 막 뭐가 쓰고 싶더라고. 그런 거는 피해가라. 왜냐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는 뭐 그게 되고 딱 반반 그 입장 차이잖아. 아까 그 요 책에서도 나왔듯이 천안함 사건 그죠? 가족이 될 때, 내 가족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정당하고 맞는 얘기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피해가라라는 음,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도 지금 그러셨잖아. 누군가를 생각을 파헤쳐야 되고 글을 쓰려면. 그러면 그래서 또 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이제 기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자기한테 덤비면 니네들 죽어 그런 생각을 하는 있어요. 실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들을 이 메이저 방송사 기자들을 막 이렇게 어, 쉽게 상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 하나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저도 기사를 쓰지만, 악의를 품고 쓰기 시작하면 기자들은 기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면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어디에 가면 이 기자증을, 저는 가방에 항상 제 기자증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라고 어, 되어 있는 거를 항상 갖고 다녀요. 여기에는 어느 뉴스통신사의 기자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말해도 이거는 저는 이 방송사에서 지금 들어가면 공식적으로 저는 인사발령이 나 있는 음, 게 다 신문에 게재돼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른데 이 기자들한테 좋은 얘기는 흘려도 되는데 나쁜 얘기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음, 애킬레스건이 돼요. 취약점이 어, 돼요. 음, 바로 얘한테는 기사거리가 돼가지고요. 아무리 친해도요. 자기가 살려고 음. 올리더라고. 나 그거 보고 그러니까, 놀랬어요. 음,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 30년 전에 제가 있던 회사가 그죠. 거의 한 30년 전에 한번 국세청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 아는 지인이 자기 지인한테 그냥 술자리에서 한마디 툭 던졌어. 음, 어, 회사가 요런 부분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이제 자기가 담당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환경하고 관련이 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는 음, 안 좋은 거, 불편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혜지 소장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이런 영업소에서는 이러한 야로가 있어. 이 뒤에 뒷거래가 있어.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음, 어떤 문제가 생겨? 보험업계
뭐 무슨 그 A 보험회사 이런는 대부분 영업소에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고 이제 신문 기사 나는 거야. 그래서 음, 어, 기사거리 하나 드릴까요? 아니, 어저께 아, 우리 신상품이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신상품이 음, 나와서 이제 교육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 음,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 예전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끼케야 1000만 원 정도 보장돼서 이제 그러니까 진단자금 위주니까 그런 표적 항암제라든가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부정맥 포함해가지고 보장 금액을 늘린 거예요. 줄 수 있는 금액을 5천만 원, 뭐 부정맥은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늘린 거야. 그러면서 막 강의하시는 분이 피터하면서 이런 거 없지 않냐고 그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 속으로 야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거에 이제는 진단자금 웬만큼 이제 많이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암 진단자금, 뇌심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막 이제 말하자면 7천만 원 갖고는 안 돼. 1억은 되어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약간 찼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한다. 이게 물론 어떤 사람 받아서 좋겠지만 2만 원, 3만 원 그거를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10만 원 되고 20만 원 되는데 다 버리는 돈이야. 그 노후도 준비 못한 사람이 태반인데 야 이거 보장성으로 2만 원, 3만 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저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이 보험회사들은 그러니까 내가 보험회사에 있는데 진짜 보험료 내려고 이 직장들을 다니게 해야 되는, 알바를 시켜야 되는 이 현실이, 어쩔 때는 막 너무 막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보험을 하고 있지만, 보험이라는 성격이 원래 일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 뭐 1, 200 없어서 그 치료비, 뭐 실비 있으면 또 처리가 어느 정도 되긴 하니까. 물론 이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보험을 새로운 보장 쪼가란 거 이런 거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막 들게 하니까 막 짜증나는 거 어저께 막 듣다가 중간에 마침 전화가 왔길래 나가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니까요. 내 생각이 공감.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인드가 저를 만난 우리 사원들이 잘 잘못된 리더를 만난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와, 지금 좀 요즘에 회의가 좀 많이 들어요, 진짜. 손해보험사들도 막 너무 짜투리 시장 10,000원, 15,000원 막 이런 거 고객들이 쉽게 가입하는데 과연 저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저게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할까 막 싶어요. 음. 그래요. 회사는 머리를 짜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또 자기가 그런, 뭐, 만약에 뭐 신체적으로, 제가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우연히 위안금진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넣어놨었고, 그를 한 7년인가 넣다가, 아, 이거 이제 뭐 필요도 없는 건 내가 왜 넣지? 하는데, 이제 그냥 좀 쉬어가겠다고 이제 그만 넣고 좀 멈춤해도 된다 해서 냈는데, 그 다음에 연말에 건강검진할 때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제가. 아, 그래가지고 그 보험금을 이제 약간 좀 탔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 이래서 보험이 필요한 거구나. 저는 지금 혜지쌤 얘기 들었을 때, 뭐 조금 더 추가하고 15,000, 11,000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또 누군가가 그 적어난 거에서 자기 몸 신체에 내가 이런 지병이 있었으니까 이거 있을 수도 있어. 너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아파 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내가 혜지쌤보다 생각이 낫네. 그러니까요.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저도 반대했어요. 우리 남편은 더 반대하고 나는 차라리 내 아프면 내도 뭐다 내가 가지 나는 보험에 막 진짜 보험을 안 넣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동생이 그때 은행에 근무하다가 자꾸 누가 주변에서 이제 뭐 보험에서 오락해서 동생이 보험에서 잠깐 근무하면서 언니야 이런 거라도 넣어놔라 해갖고 그냥 이제 친척이니까 진짜 못 넣어갖고 한 달에 그때 얼마 들어갔지? 하여튼 20만씩 들어가는 거고 그게 뭐 10년인가 얼마 였는 건데 그래 그게
7년 동안 넣어도 아무것도 계속 돈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버니까 아무 어려운 건 몰랐는데. 예,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대비해 놓은 사람에게는 또 그거 하는 거고. 하여튼 뭐 다는 아니잖아, 그죠? 예, 지금 그 예지쌤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도 다 10명이면 각자 자기 몸이 아픈 사람은 그게 또 받아들일 거지고 건강한 사람은 나는 절대 아프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뭐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또 회사에서는 네, 어떻게 해서는 우리 또 신상품을 내놔야 되고 하니까 머리를 막 네, 짜갔어. 지금 그죠? 갑작스레 보험회사를 옹호하는 팀과 뭐, 예, 불편한 아, 점을 이야기하는 네. 팀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요. 네. 예, 다시 돌아가면 남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게 비방을 비난으로 응수하는 것은 불 속에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398쪽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시작할 때 처음 봤던 399쪽에 그 사람이 그대에게 욕설을 시작했을 때 그대는 잠자코 있었다. 그때 나는 그대의 주위에 1000명의 천사가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음, 그대가 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천사들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나도 그대 곁을 떠난 것이다. 아까 혜지 소장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아, 떠났다는 이야기가 참 느낌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지 똑같이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 주변에 모이고 어떤 사람 떠나잖아요. 그런 게 아마 그 속에 말 속에 나는 긍정으로 이야기했다랬는데 한 마디 두 마디가 상대편들을 그 가슴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표현이 있다고 하면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박성욱 교수님은 이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오늘은?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저도 그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 오해했었던 자기가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일단 그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옆집에 저희 집에 이제 새를 줬는데 새 사는 분 중에 젊은 이제 그때 당시 애기 하나 있던 젊은 애기 엄마가 부부가 있었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나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을. 그때 응, 당시 500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었는데 제가 애기를 워낙 이뻐해가지고 그 애기하고 같이 놀아주고 막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아니라고 나 돈 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경찰서 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분이 엄청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누구를 도둑으로 보냐고 막 그러면서 오빠가 막 뭐라고 했던 그분들한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걸 기억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용히 그냥 없어졌는데 정말 어디 가갖고 난 돈 훔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때가.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 정말 나도 사람들한테 내가 안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려주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고서라도 저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워낙에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여기 우리 397쪽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애써 설명하려 든 것은 내 자신감이 결여를 나타내는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내가 안 그랬어라고 변명을 하고 많이 변명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가 확실한 거 아니면 이,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어, 변명하지 않고 우리 아까 임yok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봤으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대변을 해주는 그런 일들, 다 밝혀지는 일들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변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하신 줄 알았더니 할 얘기가 많으셨군요. 아, 네. 우리 사진 찍고요. 또 나가셔야 지금 벌써 8시가 넘었어요. 우리 저기 미숙 선생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우리 성경쌤 나오실란가? 네. 나왔어요. 오늘은 근데 까맣게 보이네요. 화면을 켰는데 네, 까맣게 보이네, 이게. 켰는데. 네. 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됐다. 됐다. 사무실이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지금 흔들렸어요. 다시 좀 할게요. 예, 다시 하나, 예,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역시, 교무실에 도착하셨군요. 네, 사무실에 우리가 너무 또 이야기를 길게 했나 봅니다. 네. 성경쌤의 이름이 백태 한문도 성경. 손경하고 똑같다고. 네. 우리 김민숙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김민숙 선생님 말씀이.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분이어서 네, 정직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학교에서 부정행위 기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수행평가 부분에서 좀 부정행위자들이 생기고 있어서 우선은 어제 2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업 종료 관리원에 네, 지금까지 한 5건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논술형 평가 취지에 맞는 문제일까?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점수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스탑워치를 다 걷고 했는데 한 친구가 스탑워치를 안 내고 팔에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본인은 이게 스탑워치인 줄 몰랐다. 산지 별로 안 돼가지고. 음,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그 안에 시험지 그 찍은 그게 딱 보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내라고 했을 때 안 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게 스탑워치인지 몰랐고 부정 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이게 딱 봐도 티가 나는데 저희가 이런 걸 사면 이게 스탑워치인지 알고 사지 그거 이 손목에 차는 거를 몰랐다라는 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마음의 정직이라는 게 뭘까? 눈에 정말 뻔히 보이는데도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다른 경우도 또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 장치, 보호막으로서 자기를 감추는 걸까?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더 오해를 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더 떨어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정말 아니다라고 하지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저희, 하게 되면은 불이익 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불이익 당하죠. 학교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이 그래 부정행위 어떻든 아이들의 마음이 참 그래요. 저도 뭔가 얘기하면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성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로 당당하게 제가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정치 많지 않아요. 배경을 그렇게 해놔. 아, 어른도 우리 마찬가지인데요. 혜지 소장님이 또 우리 옆에 예,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멋진 소장님하고 같이 일하셔서 좋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이야기, 그죠. 그, 남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다. 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얽혔을 때,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내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편이 불편한 것을 느꼈던 그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뭐 요만한 뭔가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결국 나한테 불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도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제공은 내가 뭔가를 이런 꼬투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아까 우리 박선욱 교수님이 아이하고 같이 붙어서 놀아준 게 꼬투리가 된 거잖아요. 결국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늦게까지 있었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예, 하루 쉬고 모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쉬는 날 편안하게 이제 쉬는 날 쉬어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시고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파이팅! 성경쌤, 교생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진짜로 학교 그 교실 운영 이거는 진짜 필요한데 성경쌤 전문가라서 아마 교생 선생님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